어릴 때부터 이제 아버지가 바람을 피고 엄마는 그래도 아버지를 못 잊고 아버지에 대해서 연민심을 가지고 막내인 본인을 어릴 때 데리고 아버지가 바람핀 그 장소로 가고, 근데 그 장소에 가면 아버지는 엄마를 때리고 그런 것을 어릴 때부터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오롯이 피해의식이 내 마음 안에 오랫동안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빠를 커서 아빠가 병에 걸리고 그렇게 했지만 어릴 때부터 아빠를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있을 만큼 힘들었던 거예요, 본인은. 그러니까 그게 살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참 좋은데, 우리의 삶이란 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본인한테 그런 일이 펼쳐진 거예요. 어저께는 길가에 있다가 멀쩡하게 있다가 시청에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잖아요. 얼마 전에는 화성에서 공장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화재 때문에 22명이 돌아가셨잖아요. 이렇게 인생이란 게 예상하지 못해요.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지금 안 좋았던 거 생각하고 아픈 거 생각하면은 그 마음 속에 어릴 때 그 느꼈던 마음이 커서도 성인이 돼서도 자꾸 이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괴로운 생각을 더 많이 해요. 좋은 생각보다. 우리의 뇌라는 것이 80%가 부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해요. 그래서 안 좋은 기억이 더 많아요. 맞았던 기억, 실수했던 기억, 그리고 또 내가 괴로웠던 기억, 그리고 원수졌던 기억, 사기당했던 기억,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뇌에서 기억한대요. 우리 뇌 자체가 좋은 기억보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걸 곱씹는 거예요. 근데 기억이라는 것은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눈덩이처럼 커져요. 그래서 어릴 적에 어릴 때부터 엄마 손잡고 아버지 바람난 아버지 데리러 가고, 이 모든 게 어릴 때는 거의 다 우리는 무의식 상태거든요. 그냥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요, 모든 상황을. 그래서 어릴 때 무의식이 그대로 그 장면을 빨아들여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아무리 아빠를 미워하지 말려고 해도, 또는 엄마나 아버지하고 인연을 좀 끊으려고 해도, 가장 어릴 때 스폰지처럼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생각이 자꾸 쌓여가지고 지금 눈덩이처럼 내 가슴에 있기 때문에 그게 잘 흘려보내지를 못해요. 결국은 내 생각이 나의 업을 만드는 거예요. 자꾸 깊이를 파는 거예요. 내 땅 자꾸 우물을 파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우물을. 다른 우물 파면 되는데 자꾸 그 생각을 하니까. 어저께 저한테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2살, 4살, 7살, 11살인 저희 남매를 다 버리고 아버지가 바람 펴서 도망갔어요. 방송에 그 댓글이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우리를 키우다가 엄마도 힘들어서 새엄마 있는 아버지에게 우리 4남매를 그대로 또 맡기고 또 도망가 버린 거예요. 알아가지고 주소를. 재환님, 정말 부모님에게 실망하고 두 분 다, 한 분이 아니라 두 분 다 배신당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아버지가 도망갔고, 근데 두 번째는 엄마가 다시 아버지 있는 곳에 새엄마 있는 쪽에 내주고 자기는 또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식들은 2번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엄마 아빠한테 원망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댓글 달았어요. 재환님, 그래도 내가 기점명상 만나고 마음 공부하고 아버지한테 삼배 드리면서 아버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절했대요. 가까이 가서. 지금 선생님은 300배 잘하고 108배 잘하고 아무리 해도 그게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사자한테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환님, 고마울 게 뭐가 있어요? 죽이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그런 마음이 있지만 결국은 그분이 절하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이 그렇게 가벼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용서 못하면 내 안에 내 독심, 내가 독을 품는 거하고 똑같아요. 결국은 계속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나는 평생 동안 엄마 아빠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점점 더 커져요. 나이가 들수록. 왜냐? 나는 20살에 대해서 결혼하고 나이 들어서 뭐 돈 좀 벌면 다 친정에 좀 도와주고 했는데 그래도 한 번도 나한테 미안하다, 고맙다 말 한마디 없으니까 더 본인은 막 부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함으로써 부모에게도 좀 깨닫고 부모도 좀 깨닫고 부모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했지만 결국은 그 부모는 깨닫지 못해. 그게 인연이에요. 그걸 마음 공부 만나기 전에는 잘 몰라. 몰라요, 그거를. 몰랐어요, 진짜. 그래서 부모님은 아까 얘기했듯이, 처음에 얘기했듯이 무명이잖아, 무명. 무명이 뭐냐면 밝지 못하다, 읍슬무 밝을 명이거든. 무명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어리석은 상태라고 해요. 마음 공부를 만나기 전에는 계속해서 그 안에 있어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식이 계시면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 내가 어릴 때 너희들한테 못해줬는데 우리 딸 정말 미안하다. 내가 니한테 이렇게 받아도 되겠나. 내가 그렇게 어릴 때 니한테 속상하게 하고 막내 니한테 상처를 많이 줬는데 미안하다. 그래도 니를 우리 부모 은혜 잊지 않고 이렇게 해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고맙다 우리 딸.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아들만 챙기고, 그러니까 딸에 대한 고마움을 몰라요. 그러니까 평생 이걸 못 들으니까 내 마음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해준 것도 생각이 나고 본전 생각도 나기도 하고 내가 왜 이걸 해줬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어릴 적에 내 그 귀한 돈 부모한테 조금이라도 보탬 되고 싶어서 노력하고 손발턱 하면서 열심히 일해서 부모님에게 좀 보답했는데 나의 삶에는 아무도 나의 인정해주지 않고 돌아오는 게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보다 뭐냐 하면 내가 지금 부모에 대한 마음을 더 이상 그 억울함, 미워함을 내면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본인이에요, 본인. 그래서 더 이상 미워하면 안 돼. 그래서 여기는 오늘 딱 발심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겠다라고 딱 마음 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님한테 고마운 걸 생각해야 돼요. 자, 엄마한테 고마운 거 한 가지만 생각해 봐요. 생각이 안 나겠지만 그냥 고마운 거 뭐가 있을까? 지금은 엄마가 잘 계셔준 거. 그래, 지금 아파서 요양원 가서 뭐 병이 걸려서 수술비 내라 뭐 그런 거 없잖아. 그거 자체 감사한 거. 일단은 그럼 아버지한테는 돌아가셨지만 아버지한테는 감사한 거 한 가지만 생각해 봐요. 아버지 마음을 죽을 만큼 미워했기 때문에 그걸 몰랐는데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아버지가 요양원을 갔는데 제가 그때 너무 어려운, 정말 저도 너무 어려운 때라가 아버지를 못 보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요양원에 못 보고 돌아가셨다? 아버지가 한 3-4개월 정도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그때 엄마가 전화했는데 저는 부모님한테 내가 힘들다는 얘기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도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그때 정말 힘들어서 엄마 나 정말 힘들어서 내가 지금 엄마 아빠한테 갈 수가 없어 라고 했는데 오빠랑 엄마랑 그냥 이제 아버지 요양원을 모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 전화가 온 게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전화를 했는데 그래서 감사한 거 얘기해봐요. 그냥 감사한 거 그런 얘기 할 필요 없고 딱 그러니까 계속 돌지 말고 딱 그렇게 돌아가야 딱 직진해야지. 자꾸 아버지한테 고마운 거 얘기해. 나아줘서 고마운 거 저는 모르겠다. 모르겠긴 뭘 모르게. 아직까지 그렇게 하면 안 돼. 여기서는 새로운 을 태어나는 거야. 마인드셋이 뜻이 뭐냐 하면 내 마인드를 새롭게 리셋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몸이 아프든 마음에 우울이 있든 괴로움이 있든 슬픔이 있든 오늘 이 시간에 리셋 나가고 오늘 다시 태어난다 생각하고 딱 발걸음 내딛어야 돼. 오늘이 여러분의 2번째 생일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지나간 오늘 여기서 안 놓으면 평생 못 놓아. 저는 여기서 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여기서 더 부여잡지 말고 아쉬움 가지지 말고 딱 내려놔 버려야 된다고. 그래서 딱 얘기해 봐요. 네, 저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자, 그러면 저를 봐요. 얼굴을 보고 저한테 아버지 해보세요. 아버지 해보세요.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라 생각하고 아버지가 내 몸 안에 있다 생각하고. 아버지, 아빠. 하고 싶은 말 해라. 내가 많이 미안해. 아빠한테 가보지도 못하고 아빠 우리 서유리도 되게 많이 보고 싶었을 거고 아빠 나 되게 예뻤는데
아빠가 그래. 정말 내가 아빠 많이 미안해. 아니야, 아니야. 미안. 내가 우리 딸 막내한테 못 볼 걸 많이 보이고 내가 그렇게 표현하지 못하는 성격이어서 한 번도 제대로 딸에게 잘해준 것도 없는데 그렇게 이제 떠나고 나니까 아쉽고 해주지 못한 것만 후회되는데 이렇게 아빠한테 그 말 해줘서 참 고맙고 감사하다. 참 미안하고 아빠 용서해 주렴. 그리고 엄마 잘 챙겨줘서 고맙고 이제 아빠에 대한 마음 아빠가 참여할 테니 좀 흘려보내고 우리 딸 인생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 딸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늘에서 항상 기도하마. 하고 싶은 말 마지막으로 해주렴. 아빠 많이 미안하고 아프지 말고 그래.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고맙다. 고맙다 우리 딸 감사해. 우리 막내 참 고맙다. 고맙다. 미안하다. 용서해 주렴.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자, 미안하다. 자, 코로 한번 편안하게 숨을 들여 마셔봐요. 그리고 아빠의 모든 기억을 입으로 후 불어버리세요. 자, 2번 더 반복해 보세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박수 한번 전 선생님에게 힘 연결해. 이제 아버지 생각나도 슬픈 마음이나 눈물이 이제 거의 없을 거예요. 오늘 이후로 탁 내려놨어요. 잘하셨어요. 우리 선생님은 제가 조금 말을 좀 바꿔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말투를 좀 저희 남편이랑 사이가 나쁜 건 아닌데 이렇게 말투를 남편이 툭 던지면 제가 이제 좀 기분이 나빠하고 막 이래서 제가 좀 고쳐야겠다라고 하면서 남편한테 좀 저도 좋게 얘기하고 남편도 좋게 하고 남편이 그렇게 얘기할 때 여보 좀 다시 말해봐 이렇게 얘기하면 다시 말해서 좋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요. 남편과의 대화에서 남편이 툭툭 얘기하고 그러면 남자 성질에 얘기하는 것들이 여성들한테 상처를 많이 주잖아요. 그거는 평생 50년 살아도 그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42년생, 46년생인데 저도 어릴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를 두 분이 살아계신데 봐왔지만 아직까지 아버지의 말투에 적응이 안 돼요. 저도 명절 때 가면 그게 안 고쳐지는가 봐요. 근데 그걸 들으면 엄마는 항상 가슴이 두근두근한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바깥에 일하고 들어오시면 대문 딱 들어오시는 소리만 날 때부터 아버지의 말투와 행동에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할지 평생 한번 칭찬도 별로 없고 항상 무뚝뚝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항상 마음이 졸이니까 어머니께서는 위장병이 있어요. 스트레스성 위장병. 그래서 아버지하고 밥 먹으면 항상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게 고쳐지면 참 좋은데 안 고쳐지더라고요. 아버지도. 남편은 좀 고쳐질 것 같아요? 네. 고쳐지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물 가져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시 말해봐요. 그러면 물 좀 갖다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네 그래서 갖다 주고 근데 조금씩 근데 이게 장난같이 하면서 기분 나쁘지 않게 하니까 조금씩 나아지. 맞아요. 재밌게 하셔야 돼요. 대화는 심각하게 당신 다시 말해봐 이게 아니라 당신 다시 말해봐 이렇게 좀 유도리 있게 부드럽게 얘기하면 남자들도 그 물 좀 갖다 주세요 이렇게 또 얘기하게 돼요. 잘하고 계시네요. 대화란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화라는 것이 꼭 상대방과 나의 이 소통뿐만 아니라 집안 전체를 움직이는 게 말이고 소통이에요.
우리는 행동으로 별로 이제 뭐 행동으로 누군가 폭력을 하면 이제는 신고 나가면 잡혀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이 말로 사람에게 실망을 주고 말로 기쁘게 하는 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저는 말이 전부다라고 봐요. 여러분께서 조금 전에 여기 읽었을 때 잘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잘할 것이고 이런 말을 자꾸 하면 할수록 내 마음도 진짜 그렇게 바뀌어요. 나는 괜찮다, 잘할 수 있다, 매일매일 좋아진다. 여기 방금 분도 아버지 용서하세요, 뭐 아버지 고마워요, 그렇게 힘들었지만 그래도 키워준 감사합니다, 얘기하고 나면 그 안에 있던 게 많이 풀려요. 본인은 못 느끼지만 이렇게 말하고 나면 이제 하루하루 이틀 지나가 보세요. 그 마음이 눈 녹듯이 천천히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말이 중요해요, 말. 근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네 덕분에 잘 고맙다, 아이고 우리 딸 고맙다, 이렇게 챙겨줘서 사랑해, 우리 딸 귀한 딸,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 또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왜 그런 말을 못할까요? 어르신들도 그런 말을 들어봤을까요? 우리보다 더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아예 그런 표현을 하지를 못했고, 그러니까 부모 탓을 하는 거는 조금 비겁한 행동들이에요. 왜냐하면 부모도 우리보다 더 사랑을 받지 못했으면 못했지 더 많이 받고 자라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부모도 처음 자식 낳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똑같아요. 처음 엄마, 처음 아빠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해서 바람도 피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도 지금 나이가 이렇게 돼도 마음이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그 시절 부모도 똑같은 우리보다 더 어린 나이였고 젊음이었고 철이 없는 나이였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부모라는 것이 위대한 존재여야 되고 그 나이 값을 해야 된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나이 되도록 철 많이 드셨어요? 우리 되돌아보면 철없다 생각이 안 들어요, 가끔씩? 지금 우리가 이제 좀 마음 공부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조금 이제 이렇게 인생에 대해 조금 알지, 사실은 그전에는 항상 내 것 챙기고 내 욕심 챙기고 내 자식만 바라보고 세상에 나만 바라보면 살았지. 항상 똑같아요. 어린아이 마음이나 우리 마음이나 저는 별 다름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어린아이들은 2개 가지면 하나 주는데 우리는 2개 가지면 3개 가지려고 하지. 그래서 어른이 된다고 깨닫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인연이 있어야 저는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좀 힘들었던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아빠는 4번을 결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첫 번째 부인이고, 그리고 저희는 배다른 동생이 그러니까 6남매예요. 정말 저는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 집안일을 한다거나 이런 거에서 저분들 두려움이 없고, 그래서 일을 너무 많이 했는데 그러면 가장 본인의 삶에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해요? 엄마, 아빠는 괜찮고? 아빠는 돌아가신 순간에 다 잊어버렸어요. 돌아가신 순간에 다 잊어버렸다. 자, 정리를 하자면 아버지가 4번이나 결혼을 했는데 첫 번째 부인이 엄마였고 엄마의 첫째 딸이 본인이었고, 그러니까 4번의 결혼을 통해서 6남매가 있었고 같이 이렇게 살게 되었다. 근데 아버지에 대한 그런 분노가 어릴 적에는 6학년 때까지는 많이 있었잖아요, 사실. 복수하고 싶었다. 꼭 내가 잘 돼가지고.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런 마음들은 다 사라지고 미워하는 마음은 사라졌다. 근데 이제 아버지에 대한 그런 미련과 미움은 사라졌는데 이제 엄마에 대한 미움이 본인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한동안 너무 괴로워서 엄마한테 엄마, 난 너무 힘들고 난 엄마한테 서운한 게 너무 많았다. 엄마 따뜻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아침을 그러니까 엄마랑 다투면 나가도 말 한마디 안 해요. 그러면 그 얘기를 엄마한테 직접 나이 들어서 해본 적이 있어요? 하니까 어떻게 반응했어요, 어머니께서? 그리고 이제 엄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외갓집에서도 난 정말 일만 많이 했어. 그랬더니 그때 너만 힘들었어? 다른 애들도 힘들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동생들한테는 걔네들 유학도 보냈었어요.
근데 왜 본인한테 엄마가 잘 안 한 것 같아요? 돈이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본인 생각은 어때요? 돈이 없어서 못 해준 건데 거기에 대해서 왜 섭섭해요, 본인은?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돈이 있어도 엄마는 저한테 엄마 나 지금 돈이 필요한데 좀 빌려줄 수 있어? 없다고 그러는데 저희 엄마는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 조금이라도 있는데 되게 알뜰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거를 아는데 이제 있으면서도 안 준다 그런 생각을 느낌이에요, 진짜예요, 팩트예요. 진짜 엄마 통장 봤어요? 아니 그거는 이제 이게 다 아니까. 본인의 무의식이 있거든요. 엄마가 밉고 힘들고 그러지만 나도 모르게 엄마를 자꾸 알아야 하고 챙겨야 되고 엄마하고 연관돼야 된다는 생각이 본인의 무의식이 있다니까요. 그게 그래갖고 며칠 전에 그저께인가 엄마네 집을 가는데 막 정신없이 어지러져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잔소리를 했더니 너는 그런 소리 하지 마. 넌 가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돌아오면서 그래 내가 잔소리를 하지 말고 내가 가서 치워줘야 되겠다라고 그저께 그냥 가서 집안을 다 치워주고 그냥 나왔어요. 그게 본인이 엄마 만나는 일이 교회 가서 엄마 만나고 이런 일들이 본인의 삶에 지금 에너지가 되고 있어요. 본인 스스로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걸 안 하면 뭘 할 거예요. 다른 거 할 거 많아. 그러면 다른 거 해야 돼요. 근데 어머니에 대해서 에너지를 자꾸 두고 있다니까요, 본인이 생각과 감정을. 그러니까 그게 떨쳐버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자주 비유를 하지만 폭언을 듣는 아내가 있어요. 가끔씩 맞기도 맞아요. 그래서 채화님 남편이 자꾸 폭언하고 가끔씩 한 달에 한 번씩 때려요. 폭언을 매일매일 해요. 이렇게 해요. 근데 하루는 폭언을 안 하더래. 이상하더래. 그러니까 잠이 안 오더래. 폭언을 듣고 자야 되는데 비슷한 거예요, 지금 본인이. 엄마한테 스트레스로 받으면서 엄마의 그 감정과 느낌과 에너지를 써야지만이 본인이 살아가는 힘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의식의 작용이에요. 본인은 싫고 밀잖아요. 이게 정말 싫고 정말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인이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자꾸. 엄마한테 일부러 가보고 계속 신경 쓰고 잘못되면 어떡하지? 또 엄마 뭐 하고 있을까? 또는 전화 안 오면 궁금하고 본인도 모르게 그게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삶의 에너지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본인은 그게 너무 싫지, 내 현재의식은. 내 진짜 그냥 현재의식은. 근데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끌어당긴다니까요, 엄마하고 자꾸 본인이. 계속 붙는다니까요, 이렇게 떨어지고 싶고 또 붙고 이렇게 한다니까요.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빨리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야 제가 이거 다 내려놓고. 근데 돌아가시는 거는 그거는 앞으로 20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몰라요. 이건 인연이기 때문에. 그 마음도 내려놔야 돼요. 그 마음까지. 그러니까 부모가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부모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게 다 집착이거든요, 본인의. 집착이 자석과 같아서 자꾸 붙어요. 응? 그래서 그 마음도 내려놔야 돼요. 엄마가 돌아가시면 좋겠다. 엄마가 새아버지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엄마가 방을 깨끗이 치웠으면 좋겠다. 이거 다 여러분 안에서 집착하는 거예요. 그걸 내려놔야 편해져요, 마음이. 여러분 자식 키우시는 분 계세요, 여기에? 다 키워요? 그러면 똑같아요. 자식을 키우고 있으면 자식이 대학 갔으면 좋겠다,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 그때부터 감정이 올라와요. 내 자식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난 내려놓겠다 하면 그 자식에 대한 애착이 안 일어나요. 근데 부모는 자식 키우는 에너지로 또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반복돼요. 자식에게 괴롭고 자식 때문에 또 살고 자식 때문에 또 슬프고 또 자식 때문에 또 웃고 계속해서 자식 하다가 나중에 20살 때까지만 해야지 하면 또 대학교 가면 또 신경 쓰고 연애할 때 또 신경 쓰고 결혼하게 되면 또 신경 쓰고 직장 다닐 때면 또 어떤 직장 신경 쓰고 자식 놓으면 또 손자 손주 또 신경 쓰면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이게 뭐냐, 서로 이걸 끌어당긴다니까, 이걸. 근데 이걸 안 하려면 자식에 대해서 감정을 끊어야 돼요. 정을 끊어야 된단 말이에요. 정을 끊는다는 건 안 보는 게 아니라 감정을 끊는다는 거예요. 엄마한테 일어나는 감정이 있죠. 끊어야 돼요. 안 본다는 게 아니라 봐도 상관없지만 그게 부에 일어나잖아요. 짜증이 일어나잖아요. 뭐 부모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보면. 근데 거기에 대한 감정을 탁 내려놓으면 매일 만나도 괜찮아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도 자꾸 부해가 올라오고 엄마 왜 저렇게 하지? 마음이 올라오면 그건 감정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감정 연결이 인생에서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부모 이제 들어보면 알겠지만은 부모나 자식하고 감정이 많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살지를 못해요. 맨날 가족 걱정, 자식 걱정, 부모 걱정, 남편 걱정하면서 내 삶이 없어요. 자유롭지가 않은데 뭐. 자유로운 삶을 우리가 하나님 속의 삶 또는 부처님 속의 삶 이렇게 표현해요. 그걸 해탈이라고 표현하고 영성 속의 삶, 자유로운 삶.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한단 말이지.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엄마에 대한 감정이 일어나죠, 두 분은? 딱 일어나면 이렇게 해야 돼요. 아, 내 감정이 지금 일어나는구나. 엄마에 대한 감정이 일어나는구나. 요 말만 해야 돼요. 여기 제가 마음의 숲 책에 자세하게 적어놨어요. 어떻게 하라는지. 그 5단계 방법이 있어요. 똑같아요. 감정이 일어나고 못 끊을 감정이 일어나면 아, 감정이 이거 또 왜 일어나지? 나 이 감정 물리쳐야 돼. 이러면 안 돼요. 아,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구나. 거기에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감정이 딱 들어가서 엄마가 막 어지러워서 아, 엄마 왜 이렇게 어지러놨어? 이러는 순간 그 감정의 골이 또 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괴로운 거예요. 돌아올 때 또 후회해요. 그러면서 또 엄마한테 신경 쓰고 있어요. 엄마는 또 방을 그렇게 하고 있겠지. 그러면 그게 계속 반복돼요. 그러면 계속 반복된 괴로움 속에 엄마라는 이름으로 내가 자꾸 괴로움을 평생 가지고 살아간다니까. 엄마에 대한 그것만 없으면 얼마나 행복해. 나는 내 삶이 자유로울 것 같잖아요. 근데 엄마는 10년을 더 살지 20년 더 살지 알지 못해. 그럼 본인은 안 늙나? 본인도 늙어가지. 그럼 평생 그 굴레 속에서 한다니까. 자유로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따라하세요.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엄마에 대한 감정이 올라오는구나. 아, 올라오는구나. 자, 우울한 감정이 있다 그랬죠? 우울한 감정이 딱 올라오면 아, 우울한 감정 왜 올라와? 나 이거 또 칠래? 이게 아니라 따라해보세요. 우울한 감정이 올라오는구나. 올라오는구나. 이게 지켜보는 거예요. 관찰이에요. 우울해는 뭐예요? 우울과 나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울과 나를 동일시하는 순간 우울한 감정이 나한테 더 쌓여요. 그래서 우울한 감정이 더 자주 일어나요. 외로운 감정이 있잖아요. 사람이란 게. 외로운 감정이 올라와도 외롭다 하면 외로움과 내가 하나가 돼버려요. 그럼 외로운 감정이 자꾸 올라와. 근데 외로워하고 있구나 나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자식이 물가에 놔두면 내가 물가에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막 뛰어놀잖아, 바닷가에서. 그러면 아이를 놀지마 하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내가 아이를 지켜보고 있어야 되잖아. 그래 아이가 물속에 들어가면 빨리 끄집어내지. 요거하고 똑같아요. 내 감정이 물에 빠지지 않게끔 지켜보셔야 돼요. 이게 지켜보기 명상 과정이에요. 이게 명상이에요. 앉아있는 게 명상이 아니라 여러분이 감정이 딱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감정을 지켜보셔야 돼요.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구나. 외로운 감정이 일어나는구나. 우울한 감정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말이 있어요. 일어날 수 있어. 일어날 수 있어. 괜찮아. 일어나도 괜찮아. 그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우울한 감정이 있죠. 이거 뚝 떨어져요. 뚝 떨어진다니까? 엄마에 대한 집착이 뚝 떨어진다니까. 이게 명상이에요. 명상법. 이게 2600년 전부터 내려오는 명상법이에요. 이걸 윗바사나라고 하고 사띠라고 표현한 거예요. 인도말로 사띠, 팔리어로는. 사띠가 뭐냐면 알아차림이에요. 알아차림.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이 올라왔을 때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근데 감정 속에 있으면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저는 여기 개화산에 밤에 저녁에 가면 공동묘지 쪽으로 많이 걸어 다니거든요. 운동한다고. 딱 공동묘지 가까이 가면 막 쭈삣쭈삣 무서움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근데 뭔가 허영에 슥 지나가. 근데 귀신은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이게 비닐봉지인지 알면서도 무섭고 깜짝 놀랄 때가 있어. 무서워라. 빨리 걸어가야지. 이러면 두려움이 더 막 뒤에 당기는 것 같고 막 그래. 근데
비닐봉지를 보고 내가 무섭다는 생각이 올라오는구나. 그래, 올라올 수 있어. 괜찮아. 올라올 수 있어. 비닐봉지인데. 그래, 괜찮아. 하고 코로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셔요. 들이마셔봐요. 그리고 입으로 내쉬어요. 한 번 더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딱 흘려보내요. 그러면 무서움이 사라져요. 자, 엄마한테 일어나는 감정, 아빠한테 일어나는 감정, 우울한 감정, 여러분이 괴로운 감정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요. 아, 괴로워 이러면 괴로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 우울해하면 우울증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 슬퍼하면 슬픔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순간 슬픔이 더 쌓이고 외로움이 더 쌓이고 괴로움이 더 쌓이고 우울증이 더 쌓여요. 왜냐하면 그걸 우리가 습관이라고 해요. 습관. 이걸 인도말로는 까르마라고 하고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하고 중국에서는 업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업장, 업력. 우리 한국말로 습관. 이게 자꾸 쌓여요. 여러분이 똑같은 생각 반복하면 똑같은 생각이 자꾸 쌓여요. 보통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 자꾸 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요. 기본적인 거예요, 그거는. 우울한 생각을 많이 한 사람들은 우울한 생각을 많이 해요. 부모가 우울한 생각을 많이 가진 사람은 자식도 우울한 생각을 많이 가져요. 부모가 짜게 먹으면 자식도 짜게 먹어요. 부모가 성질이 급하면 자식도 성질이 급한 경우가 많아요. 확률상 많다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그게 업이에요. 그러니까 그 업은 똑같이 반복되는 걸 많이 보던가 똑같이 반복되는 생각을 많이 하면 쌓여요. 그래서 엄마에 대한 불편한 생각을 많이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모든 생각의 패턴과 생활의 패턴이 엄마한테 가 있어요, 본인도 평생 동안 엄마와 아버지에 대한 그런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원망이든 좋음이든 뭐든 간에 많이 했기 때문에 모든 기준이 부모한테 잡혀 있어요. 부모한테 잘해야 되고 부모에 대한 원망이 올라오지만 이걸 빨리 잘해갖고 빨리 흘려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이 자체도 부모에 대한 집착이에요. 두 분 다. 그 세 분은 얘기 들어보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오겠지만 다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꾸느냐? 아, 일어나면 어떠한 생각이 일어나면 괴로움이든 슬픔이든 우울증이든 불안함이든 엄마에 대한 생각이든 아빠의 생각이든 일에 대한 생각이든 또는 나를 사기친 사람의 생각이든 그 생각에 빠지는 순간 그 일이 더 많이 증가된다는 걸 이제 알았죠? 그러니까 마음이 딱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아, 이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아, 그래, 일어날 수 있어. 괜찮아. 하고 코로 숨을 한번 쭉 들이마시고 그 생각을 후 불어내는 거예요. 다만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다만. 자,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아, 이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아, 이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아,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구나. 아, 이런 느낌이 일어나는구나. 그래, 일어날 수 있어. 그래, 일어날 수 있어. 그래, 일어나도 괜찮아. 일어나도 괜찮아. 하고 코로 숨을 한번 들이마셔요. 그리고 입으로 후 내쉬어요. 한 번 더. 하고 미소 한번 지어요. 입꼬리 한번 딱 올려요. 끝! 이게 명상이에요. 선생님들 집에 가서 앉아있고 명상하고 그래도 생각 계속 일어나요. 이거는 명상의 한 종류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알아차린 명상의 한 종류고 명상은 수백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앉아있는 이걸 명상으로 자꾸 착각하면 안 돼. 지금 말씀드린 게 명상이에요. 알아차린 명상이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지금 뭔가 집중되었던 우울증이나 누구에 대한 배신감, 누구에 대한 아픔, 미움, 괴로움이 점점 더 옅어져요. 이걸 여러분들이 100일 동안 반복하셔야 돼요. 100일. 보통 3개월 동안 반복해야 돼요. 생활 패턴을 오늘부터 이 패턴으로 바꿔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김밥을 먹었다. 커피를 한잔 했다. 아, 맛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감정과 내가 하나가 돼요. 그럼 김밥에 대한 업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커피에 대한 업을 만드는 거예요. 또 그 집에 가게 돼요. 또 먹방하러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맛있는 집에. 아, 오늘 내가 맛있게 느껴지는구나. 맛있다는 생각이 올라오네. 맛있다는 느낌이 올라오는구나. 그래,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하고 이 감정을 풀어내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맛있게 드시고 한 번만 하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기분 나쁜 얘기를 했다. 아, 기분 나쁜데 왜 그런 얘기해요? 이게 아니라, 아, 내가 기분 나쁜 마음이 올라오네. 아, 올라올 수 있어. 그래, 괜찮아. 하고 숨을 한번 쭉 들이마시다가 후 내쉬어요. 엄마가 내 집에 와서 왜 네가 내 집에 간섭하노? 내가 의지를 놓든 말든 쓰레기가 있든 쓰레기가 없든 네가 왜 신경 쓰노? 내 집인데.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면 오지 말까? 내가 딸이니까 그렇지. 보니까 부인하니까 그렇지. 아이고 진짜 더러워 죽겠다. 뭐고 이게?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이미 엄마에 대한 감정이 내가 이만큼 차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또 집이 어떤가 내가 또 보고 있어. 이렇게 집에 와서도 기분 나빠. 그게 뭐야? 내 낳아준 부모를 자꾸 내 인생의 스트레스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딱 오면 엄마가 왜 네 신경 쓰지 마라. 눈 감고 다니라. 아, 엄마가 부에 딱 올라오면 아, 내가 엄마 딱 보는 순간 감정이 올라오고 있구나. 내가 짜증이 올라오고 있구나. 엄마 저런 말을 하니까 내가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 하고, 아, 올라올 수 있어 나야. 엄마가 저런 말 하니까 올라오네. 그래, 괜찮아, 괜찮아. 나를 다독이고 코로 한번 숨을 쭉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입꼬리 한번 딱 올리고, 그래, 엄마 집이니까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면 돼. 엄마 스타일 존중해요. 이렇게 하면 돼. 그때부터 좀 화해가 이루어져요. 만나도 빨리 헤어지고. 그래서 부모하고 자식의 연결은 옛날에 왼수가 만난다 그러잖아요. 부모랑 자식의 인연이 쉽지 않아요. 평생.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제 엄마 사실날이 얼마 안 됐을 거니까 그래도 가서 어디 가서 맛있는 거를 사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또 막 해야 되는 상황이 그렇게 많아서 별로 안 좋게 해주는. 그러니까 그러면 더 그 밥이 얹히고 몸에 안 좋아요. 싸우면은.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아직까지 마음의 근기가 크기가 안 돼. 해주면서도 엄마의 투정을 받아줄 수 있을 때 밥을 사줘야지. 내가 사주면서 엄마한테 잔소리하고 엄마 때문에 짜증내면 안 해주는 게 나을, 차라리.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걸 받아줄 수 있는 어떤 순간에도 화를 내지 않겠다. 엄마의 모든 순간을 알아차리겠다. 이 정도 되면 엄마가 밥을 사주든 다 괜찮아요. 저도 부모님하고 어저께 내가 청도가 고향이거든요. 제가 내려갔다 왔는데 식당에, 부모님은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적이 없어. 식당에 가면 내가 소고기 하나 사주고 싶은데 거기서 제일 소고기 그냥 이렇게 하면은 3, 4만 원 주면 1인당 먹을 수 있는데 그게 제일 싼 거 있잖아요. 불고기, 소 불고기 1인당 12,000원 점심용 이런 거 있잖아. 그걸 시킨다. 오래간만에 갔는데 한 6개월 만에 갔는데, 그래, 엄마 그거 먹지 말고 아버지 그거 먹지 말고 고기 한번 제가 구워서 드릴게. 아이고 야야, 나는 그거 이빨이 안 돼가 못 먹는다. 나는 저 국물 있는 거 저거 시키라. 잘 드시거든 그거. 그거 시키라. 나는 야야야야 시키지 마라. 그거 시키지 마라 하면서 엄마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시켜올게. 그 시켰어. 뭐 얼큰 거가 좋은 거 있어. 그러니까 주인장님 들고 간다 또. 주인장님 이거 저 밥만 너무 많아요. 밥만 좀, 이거 우리 저 3인분 못 먹어요. 2인분, 3명 2인분만 있으면 돼요. 하나는 소불고기 저 12,000원짜리 점심용으로 주세요. 얼마나 짜증이 올라오세요? 짜증이 올라오죠. 짜증이 올라오는데 숨 들이마시면서 그래요 엄마 소불고기 드세요. 저도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저는 그게 몇 초를 안 가요. 딱 부여 올라오지만 엄마의 또 존중하죠. 그래 엄마 알겠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20년 하든 30년 하든 화가 안 올라오는 게 아니라 올라와도 금방 사라져요. 근데 수행을 오래 안 하신 분들은 그게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기도 해요. 근데 저희들은 부여 올라오는 건 똑같아요. 감정이 올라오는 건 똑같은데 금세 하고 후 벌리면 그래 엄마 알겠어 엄마 편한 대로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행을 지금 30년 한다 하더라도 내가 화가 사라지고 감정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걸 기대하지 말아요. 다만 감정이 올라와도 금세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수행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부지런히 우리가 수행합시다.